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레슨 때는 잘 되는데 시합만 들어가면 망하는 이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적어도 레슨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시합은 충분히 하시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스킬을 다 배우지 않으신 초보분들은 모든 스킬을 다 배우신 후에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레슨을 받으실 땐 막 스핀도 잘 걸리고 볼도 길게 쭉쭉 나가고 뭔가 볼이 잘 맞아서 막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지금이라도 시합을 하면 페더러의 한 반의 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자신감에 불타올라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을 하고 나오면 페더러의 반의 반이라고 꿈을 꿨던 내 자신이 막 한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 좌절의 쓴맛을 자주 느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레슨이나 시합이나 어쨌든 똑같은 테니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슨 때 시합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시합의 상황과 똑같은 거리와 구질로 부분 연습하는 것을 실전 1단계, 그리고 랠리가 2회 이상인 훈련을 실전 연습 2단계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니스 레슨을 받아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레슨 시간에 코치님과 스트롱 랠리를 하거나 아니면 발리 스트롱 랠리를 하거나 맞발리 랠리를 하면 실력이 빨리 는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당연히 랠리를 통한 레슨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한 명만 레슨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모든 레슨자들에게 랠리를 통한 훈련을 시켜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코치님은 분명히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선 내가 최소한의 힘으로 레슨자에게 효율적으로 실전 훈련이 되는 나만의 실전 훈련 지도법을 개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해야 할 것을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 훈련을 하려면 비실전 훈련, 그러니까 부분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전 연습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테니스 레슨 시스템이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죠. 예를 들어서 20분 레슨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20분 안에 포핸드, 백핸드, 포발리, 백발리, 스매싱, 많게는 백슬라이스까지 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되면 한 스킬당 3, 4분입니다. 상식적으로 한 스킬을 하루에 3분씩 연습해서 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몇 달, 몇 년을 쌓아가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한 스킬당 하루에 3분씩 연습하는 것은 공부로 따지면 3분 수학 공부하고 3분 영어 공부하고 3분 국어 공부하고 3분 공부를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감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전에 나가서 그 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겁니다. 운동신경이 정말 좋거나 아니면 운이 좋으신 분들이 간혹 그 별을 딸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케이스죠, 그건. 어쨌든 이런 방식의 레슨 방법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절대로 효율적인 레슨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분 레슨을 해야 하는데 포핸드가 너무 안 돼서 교정을 받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께서 저한테 처음에는 포핸드를 주로 하고 나머지 스킬은 겸사겸사 조금씩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20분 안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포핸드로 20분을 다 채워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포핸드에 불필요한 동작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3달쯤 지나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자신감도 많이 붙으시고. 그런데 사실 한 스킬을 20분 동안 연마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20분 동안 한 스킬만 파신 분들 대부분이 컨디션 좋은 날엔 5분 10분만 해도 감이 올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6분에서 한 17분 정도쯤부터 감이 올랑말랑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분 끝나면 되게 아쉬워하십니다. 왜? 조금만 더 하면 감이 올 것 같은데 끝나버리니까요. 이걸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3분은 스윙을 풀어주는 시간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감이 애초에 오고 가고 할 시간이 아니에요, 평균적인 사람들한테.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연습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예요. 그렇다고 지금 한국 레슨 시스템을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20분 레슨이나 30분 레슨을 받으면서 내가 시합에서 최고로 자신이 없고 불안한 스킬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친분이 있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요즘 뭐가 안 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잘 되는 게 없다고 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아마추어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나의 최악의 스킬이 뭔지 스스로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최고로 불안한 스킬만 계속해서 연마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20분 레슨도 해보고 40분 레슨도 해보고 1시간 레슨도 해봤는데 1시간 레슨은 특별 레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싸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당연히 좋고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0분 레슨과 40분 레슨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나의 최악의 스킬이 포핸드이고 포핸드만 20분씩 몇 달 동안 파신 분들과 40분씩 몇 달 파신 레슨자분들을 떠올려보면 20분씩 꾸준하게 포핸드를 파신 분들은 포핸드에 대한 새로운 감을 계속해서 발견하시고요.
40분씩 파신 분들은 처음에는 똑같이 포핸드에 대한 새로운 감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감이 발견되는 것이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포핸드를 이해하게 되면서 동시에 테니스를 이해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포핸드를 계속해서 치다가 뜬금없이 다른 스킬을 갑자기 쳐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 발리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렇게 발리를 하면 또 발리가 잘 돼요. 결국 포핸드만 깊게 연습하더라도 포핸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테니스를 이해하면서 다른 스킬도 조금씩 같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분, 5분 칠 때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감을 계속해서 느껴가면서 응용하는 능력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시합만 나가면 포핸드가 최악의 스킬인데 포핸드가 최악의 스킬이라는 것은 평소에 포핸드만 오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포핸드가 좋아지면 시합에서 내가 가장 불안했던 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스킬에 더 많이 집중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다른 스킬에 혹은 나의 전체적인 테니스에 대한 여유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마한 나의 포핸드가 상위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불안했던 스킬이 포핸드와 같은 루트를 밟아줬을 때 시합이 더욱더 여유로워지겠죠. 이 여유로움에 관련해서는 제가 재작년쯤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 중 하나인데 다음에 이 내용으로 강의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 가장 불안한 스킬 하나만 미친듯이 파도 전체적인 스킬의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려면 한 스킬을 한 번에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느끼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20분을 배우던 40분을 배우던 처음에 감을 잡을 때는 연타로 연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50% 정도의 힘으로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감이 오면 70에서 80% 정도의 힘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100%의 힘으로 하면 힘 빠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감이 좀 많이 잡혔을 때 100의 힘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좋은 감을 느끼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건데 공을 강하게 때리면 공과 라켓의 컨택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짧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임팩트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임팩트 때 0.1초라도 더 느끼기 위해서 50%로 잡아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을 타격할 때마다 손에 감이 계속해서 전달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세도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막 낮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상체를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체 훈련이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쭉쭉 쳐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감이 훨씬 더 잘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시합을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를 파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어차피 3분씩 모든 스킬을 연습해봤자 그 스킬들이 시합 때 다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스킬을 하나라도 더 최소화시키는 것이 시합에선 더 중요하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하나 없앨 때마다 성적은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